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오늘은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서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이 아이와의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와의 교감입니다. 이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 모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아요. 특히나 포토그래퍼하고 아이와 친분이 없는 경우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워하는 사진 촬영 중에 하나가 아이 사진 촬영, 반려동물 촬영입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교감이 충분히 해야 한다. 카메라를 잠깐 놔두고 아이와의 소통,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충분히 촬영 전에 밀접한 교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카메라를 두려워하거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한 후에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팁 무엇이냐? 이 아이와의 교감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애가 우는 경우도 있어. 특히 남자 콧수염 난 사람이 가고 촬영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발버둥 치고 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냐? 멀리서 떨어져라. 망원 렌즈를 거치한 후에 아이의 표정만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촬영 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애를 혼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이모나 또는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프레임 밖에서 교감을 해가면서 이 포토그래퍼는 가만히 있는 거죠. 멀리서 표정만 찰칵찰칵 셔터 찬스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다면 망원 렌즈를 이용해라 라는 팁입니다. 그럼 세 번째 팁입니다. 이 세 번째 팁은 무엇이냐? 보통 아이 사진을 찍게 되면 아이는 키가 작고 포토그래퍼는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를 눌러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부감샷, 하이앵글 샷이죠. 근데 아이의 눈높이와 카메라의 앵글 눈높이를 일직선, 동일선상에 놔두고 이걸 아이레벨 촬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레벨 앵글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의 이미지는 귀염귀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레벨 앵글을 통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아이의 또 다른 성숙된, 여기서 성숙된 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조금은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봐야 알아. 백날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장 지금 가서 아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라도 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진도 있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기가 기어다니면 나도 기어서, 아이가 앉아있으면 나도 앉아서, 아이가 서있으면 난 쭈그리고 앉아갖고 아이를 레벨을 맞춰서 촬영을 하면 또 다른 모습이 날 수 있다는 점, 바로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 그럼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네 번째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촬영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해라는 겁니다. 촬영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해라. 왜? 아이는 집중력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10분 안에 쇼부를 놔야 됩니다. 10분 안에 집중해서 바짝 촬영해서 찍고 재촬영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다시 한번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죠. 스튜디오나 업장에서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느끼는, 지금까지 아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느꼈던 7가지를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촬영 시간을 짧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에 집중하는 시간을 끌어내서 찍었다 라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5번째입니다. 이건 6번째하고도 이어지는데요. 5번째, 6번째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는 배경이나 소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아이의 표정이다. 아이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의 표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물 포트레이트에서 다 중요합니다. 성인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다른 어떤 부캐를 심어서라도
끌어내는 것이 노하우라면 아이 사진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의 표정을 집중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중요시 여겨야 하며, 여섯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런 표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써라 이겁니다. 도구 무엇이냐, 바로 아이가 평상시에 선호했던 뭐 공룡이라든지 뭐 고양이 인형이라든지 포켓몬 빵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이모님이라든지 어머님이 좀 끌어내 주셔서 촬영을 하면 결국에는 아이의 예쁜 표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배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표정이고, 그런 아이의 표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나 소품을 이용해서 아이를 주목시키고 멋진 자세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7번째 무엇이냐, 바로 자연광과 확산광을 이용해라입니다. 아이에게 스트로브, 플래시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겠어요?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깜짝 놀래요. 오히려 표정이 예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이는 깜짝 놀래 눈 동그래지고 그 다음부터 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아이 사진 촬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셔터 소리도 민감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플래시보다는 자연광. 그래서 베이비 스튜디오 보면은 자연광, 확산광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문 너머에 들어오는 자연 햇살, 확산광을 이용한 그런 촬영을 이용해서 아이가 광원을 받으면서 촬영할 것인가를 포지션을 잘 잡아줘야겠죠. 저는 주로 역사광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뒤편 대각선 쪽에서 들어오는 광원이죠. 그런 광원을 이용해서 아이의 자연스러움과 또 감성적인 느낌까지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사용은 분위기를 깰 수 있으므로 아이가 울 수도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아이 사진 촬영 노하우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생활하다 보면은 주변에 내 조카 또는 내 아이 또는 뭐 친구의 아이들 뭐 여러 방면으로 아이 사진을 찍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사진 노하우, 촬영 노하우, 카메라 리뷰, 전체적인 사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